자취의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고 오늘은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자취 문제를 할 건데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 특히 학교 내신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알아두는데 의외로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거를. 자, 점들이 모여가지고 흔적을 남긴다라고 그랬죠? 그 흔적이 자취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도형을 우리는 구하는 거야. 그래서 점들이 모이면 도형이 되는데 점들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죠. 그래서 자취를 구할 때는 그 x좌표하고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반적인 그 요령이 있어. 첫째, 문제가 구하라고 요구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 점을 x, y라고 놓는 거야. 근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점이 몇 개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도 점이 3개나 등장하죠. 여기 봐봐. 자, P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죠. 그럼 이 P, A, Q 중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점은 어떤 점이? Q죠. A는 그 이른바 정점이고 정해져 있는 점이고 지금 문제가 P하고 Q가 문제되는데 Q가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Q를 x, y라고 놓는 거야. 문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걸 x, y라고 놓는 거거든. 만약에 그 점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P처럼 Q를 구하는데 이용되는 점은 보통 A, B라고 둔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점이 아닌 것은 A, B라고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면 돼.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맞춰서 X하고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면 돼. 끝.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X가 일정한 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제한을 써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우선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요령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텐데 이거다. 자, 좌표 축은 생략하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의 중심 0,0이고 반지름은 보다시피 3이죠. 자, 이 원 위의 점 P라고 그랬죠. 자, 여기 P가 있어. 그 다음에 바깥에 여기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얘는 정점이야. 6,0이라고 정해져 있다. 이 상태에서 PA가 하나의 3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P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2대1. 요 점이 바로 Q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P점이 있고 Q점이 있잖아. 우리가 구하는 점이 Q죠. 문제가 Q를 물어봤잖니. 그러면 Q를 x, y라고 두시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이 목표예요. 그런데 P점은요,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얘는 a, b라고 두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져. 우리는 Q점을 구하는 것이고요. Q점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하고 y의 관계식을 끌어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PA를 2대1로 내분하는 게 바로 Q점이에요. 그러면 공식에 따라서 구하면 되죠. 먼저 자, 이 x를 뜻하는 값은요, 내분점 공식에 따르면 2대1 내분점은 2 더하기 1이죠. 3분의. 그 다음에 대각선 끼리 곱하죠. 2, 2개 12. 그 다음에 1 곱하기 a. 12 더하기 a라고 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 원리로 해서 3분의
2 곱하기 0 필요 없고 1 곱하기 b. 그래서 여기 b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 얘하고 얘 관계식을 찾으면 되거든.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A하고 B는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저 주어진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죠. 이게 이름이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잖아. 그럼 A, B가 이 원을 지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A, B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A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이 9야. 그치? 근데 X가 이거하고 같고요. Y가 이거하고 같아. 우리는 X, Y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해. A, B에 대한 관계식은 있어. 그러면 여기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X가 얘인데 얘를 A에 관해서 바꿔줘. 식을. 그러면 A는요. 다시 X가 3분의 12 더하기 A지. 그럼 여기서 A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죠? 이거 세합을 곱해주면 11을 넘겨주면 3x-12가 되죠. 같은 식으로 y는 그냥 3분의 b이기 때문에 여기다 3배를 해주면 자 3y가 되죠. 아하, a, b가 각각 x, y에 대해서 표현됐죠.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준다. 그럼 답이에요. 대입해줘. a에다가 대입해줘. 자 여기다 쓸게. 3x에 마이너스 12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3y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몇이다? 9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 x, y에 대한 관계식이죠? 얘가 답이야. 답인데 조금 예쁘게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죠? 자, 절대로 y 이거 암산할 거야. 이거 3으로 묶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3으로 묶어주면 x-4죠? 요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9에다가 x-4의 제곱이 되겠죠? 얘도 9y의 제곱이 되겠죠? 이쪽이 9죠. 9로 약분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자 이와 같은 최종적인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자 제가 뭐니? 중심이 4,0이고 간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볼 수 있는데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고요. 자취의 길이를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지름이 1이죠? 그럼 자취의 길이는 지름이 2가 될 테니까 2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자취의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좌표까지 그린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A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3,0이고 B점은 플러스 3,0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원은요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죠. 넘어가서 5의 제곱 25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중심이 0,4죠. 중심이 여기 0,4 정도 되고요. 이해되죠?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5야. 그럼 뭐 여기 또 지나야겠지? 여기 생긴 원인데 공교롭게 A하고 B는요 이 원을 지나는 점이죠. 어떻게 확인하냐면 대입을 해요. 여기서 3,0을 대입하면 여기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되죠. 자, 그러면 원이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생겼다라는 거거든. 자, 점이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어. 원의 중심은 여기 0,4고
그 다음에 P가 어디 있냐면 P가 원 어딘가에 있대. 원 위의 점 P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 데나 하나 찍어야 되면 여기 있다고 찍어볼까? 여기에 P가 있어. 그러면 A, B하고 P가 연결되는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있겠죠. 어딘가에. 이 무게중심의 자취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 문제는. 자, 점이 여기서 4개가 등장하는데 A하고 B는 이른바 정점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P가 있고 얘기가 없죠. 얘는. 이름이 없잖아. 그냥 무게중심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얘를 Q라고 놓자.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무게중심을 Q라고 이름을 붙여버리죠. 그럼 이 점이 Q가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P니 Q니. 우리는 흡혈귀가 아니잖아. P를 원할 일이 없지. 설마? Q를 X, Y라고 준다. 그 다음 P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그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야, P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큘라나 뭐 이런 쪽은 좀 P가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A, B라고 주잖아. 아예 이런 유머가 유튜브 같은 데 이거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가능성은 너네 오늘 집에 가다가 북한 뭐 폭탄 투하해가지고 맞을 뻔이랑 비슷하겠지. 지금 그 선생님이 방학 중에 이제 수업했던 거 이제 문제풀이하고 질문 받고 이런 거는 촬영을 안 했고 개념 설명과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설명하는 것들은 다 이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강의라고 있거든. 거기에다가 올리기 전 단계로 유튜브에다 일단 올린 다음에 그걸 링크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는 다 올라가 있지는 않아.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홈페이지는 나중에 한번 참고하고 지금은 유튜브에서 SNC 학원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유감스럽게도 선생님 강의만 쭉 나오거든. 거기서 만약에 찾아보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뭐 몇 월 며칠 어떤 단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고. 조회수가 좀 저조하더라고. 막 이래. 2. 내가 잘 올라가는가 확인해 보느라고 들어간 거 있잖아. 그거 2번 들어간 거. 조회수 없음도 있고. 자, 됐죠? 마무리 지어보자. 이 Q가 중요한 거야. 그럼 Q는 어떻게 구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확대죠. Q가 A, B, P의 무게중심이야. 그럼 X는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더한다면 3으로 나누죠. 이거 더하기 A를 하면 되거든. 근데 A죠 그냥. 3으로 나누면 되겠죠. X는 3분의 A. 그 다음에 Y는요. 0 더하기 0 더하기 B 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는 XY의 관계식이 필요한데 뭔가 XY의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되는 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름 아니라 자, A, B가 바로 이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상대로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끝이야. 끝. 자, A는 3X죠? 여기서 B는 3Y죠? 대입해주면 얘를. 그럼 얘는 9X 대목이 될 것이고요. B는 3Y 빼기 4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25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이야. 가장 바보 같은 방법은 얘를 전개하는 거죠. 9Y 제곱에 마이너스 24Y 더하기 16. 굳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나마나 여기 9Y 제곱 생길 거 뻔하죠? 근데 원의 방정식은 알다시피 X 제곱하고 Y 제곱의 계수는 1이어야 되거든요. 똑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9로 나눠준단 말이죠. 9로 나눠주게 되면 좌변은 x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뭐 y-3분의 4의 제곱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여기는 9분의 25가 돼. 됐죠? 근데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 아까는 그 도형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넓이죠? 근데 얘들아 이 부분이 다름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 아니야? 원의 방정식에서 여기다가 파이만 붙여주면 답이죠? 원의 넓이고 파이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9분의 25. 그 다음에 자, 지금 뭐 할 거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할 거야. 한 장 넘겨보세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크게 5가지 경우가 있어. 자, 얘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다음에 얘는 외접한다고 하고, 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하고요. 얘는 내접한다고 하고, 얘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1번부터 5번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1번하고 5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 유형 자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두 원의 위치관계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 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이 5가지 그 위치관계별로 공통 접선의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387번처럼 두 원의 위치관계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공통 접선이 몇 개 있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 이 그 위치관계별로 공통 접선이 몇 개 생기는지를 파악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다. 자, 얘는 공통 외접선이 있고요. 내접선이 있거든. 자, 얘는 공통 외접선 몇 개겠니? 공통 외접선 말 그대로 두 원의 동시 접한 직선을 뜻하는 거거든. 바깥쪽에서. 그게 공통 외접선. 몇 개 그릴 수 있냐면 2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2개. 공통 외접선. 얘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를 그릴 수, 얘 2개. 소리. 얘도 똑같죠? 공통 외접선의 개수는. 자, 얘도 2개 똑같아. 얘는 공통 외접선을 여기서 하나 그릴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면 그게 큰 원의 그 접선이기도 하고 작은 원의 접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고요. 얘는 못 그리죠. 얘가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빠른 게. 자, 반면에 공통 내접선은 안쪽으로 공통 접선을 그리는 건데 얘는 X자 모양으로 2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2개가 되고요.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하나 그릴 수가 있거든. 한 개. 얘는 못 그린다. 얘도 못 그린다. 얘도 못 그린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서 자, 전체 이 2개를 합산을 한 공통 접선의 개수는 얘가 4개, 3개, 2개, 1개, 딴 개가 되죠. 다 다르잖아, 5개마다. 그래서 공통 접선의 개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387번 같은 경우는 외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개의 공통 접선이 있다는 얘기는. 자, 외울 필요 없죠? 그림만 그려보면 공통 접선이 몇 개 생기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는요. 자, 뭘 가지고 하냐면, 자, 반지름 R이라고 할게. 조그만 녀석의 반지름은 우리 R-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있어. 자, 중심 거리가 있겠죠. 디스턴스.
그래서 R하고 R 다시 요거하고 D하고 비교해 주는 거. 그게 두 원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외부에 있으면요. R하고 R 다시를 합친 거하고 D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크니? D가 더 크다. 이렇게 푼 거. 반면에 여기는요. R에서 R 다시를 뺀 거. 자, 문제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큰 원, 작은 원을 지금 구별해가지고 R 다시라고 했으나, 자,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그 식으로 풀 때 뭐가 클지 모르니까. 이 차가 있잖아. D보다 크다. 자, 여기 좀 예쁘게 그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해보면, 얘가 R이죠. 그 다음에 R 다시 작은 원의 반지름 하나 빼보면 여기 되죠.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요 간격만큼 요 부분이 남아있잖아. 얘가 D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고. 그러니까 요 차이가 D보다 요만큼, 요 간격만큼 더 큰 거야. 내부에 있을 때. 자, 그러나 하나도 안 중요하다. 시험에 출제될 리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요. 그나마 중요한 건 이쪽인데요.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자, R하고 R 다시 합친 거하고 D가 똑같겠죠? 그냥 이게 D니까. D가 R과 R 다시 합과 같고요. 여기는 뭐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얘가 R이고 얘가 R 다시야. 뺀 게 D하고 같다. 그래서 차가 D하고 같다. 그럼 네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얘하고 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D가 말이야,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요. 자, 합보다는 작다. 요 둘의 사이다 생각해요. 자, 문제를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요. 387번은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외접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공통접선의 개수가 세개라고 했어. 자, 외접은 뭐다?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자, 합과 중심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반지름, 그 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필요하니까 중심 필요하잖아. 그런데 원이 지금 어떤 형태야? 일반형으로 주어졌죠? 표준형으로 각각 바꿔보죠. 자, 첫 번째 것은요, 바꿔보면 x-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것이고 y제곱은 혼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하고 결합해서 넘기면 4가 되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y제곱이 a제곱 이렇게 된다. 자,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했다라고 치고. 자, 이렇게 두 개라고 봅시다. 이거,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반지름의 합이, 얘는 반지름이 2죠. 얘는 뭐야? A. 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반지름 하나는 2고요, 하나는 A야. 두 개를 더한 거하고 뭐가 똑같다 그랬어? 이 D. 자, 여기에서의 D는요, distance from 한 원의 중심 to 또 다른 원의 중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수학에서 D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 대표적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경우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공식이 되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뺀 다음에 제곱 더하기 뺀 다음에 제곱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고. 그래서 D는요. 자, 이 원의 중심이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이죠. 암산하는 게 3.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이잖아. 둘 다 0이기 때문에. 요게 3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1. 자, 쉽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해볼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이걸 얘기하고 싶죠. 이 파란색으로 쓰는 거.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하고 합의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건 뭐 표준형으로 이미 되어버려 있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한번 써볼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쓴 D가 있잖아.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는 작아요. 자, D는요, 여기서 보면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1,5가 한 원의 중심이고 또 다른 원의 중심이 3,2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D가 되는 거예요. 자, 암산해봤더니 5네. 4, 4, 16에다 3, 3에 9 더한 다음에 루트 15입니다. 그 다음에 차는요, 반지름의 차. 자, 3-R의 절대값이죠. 하나는 반지름이 R이고요, 하나는 3이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은 당연히 3 더하기 R이겠죠. 자, 식은 간단한데 의외로 이거 풀려면, 자, 이거 연립부등식인데 1번 부등식하고 2번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최종적인 답으로 해야 된다. 자, 1번은요, 뭐 2번부터 할까? 2번은 이게 넘어가니까 R이 2보다 크다고 나오죠? R은 2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우리 배웠어, 부등식.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절대값을 벗긴 게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플러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작다 꼴이면. 그래서 3-R이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플러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자, 3을 넘겨줄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여기는 2가 되죠.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동방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요, R이 2보다는 크고 8보다 작아야 돼. 왜냐? 요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8이겠죠. 8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세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해보자. 이게 만약에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연립을 해주면 x는 5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가 직선이거든. 이 직선은 얘들아, 이 직선은 k값하고 상관없이 또는 k값에 관계없이 5,-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5,-2는요. 5,-2는
이 두 직선의 묘이 뭐야? 교점이죠. 그러니까 자 지금 선생님 뭘 얘기하려고 지금 갑자기 직선 얘기를 꺼냈냐면 이게 항등식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을 뜻하게 되죠. 요 항등식이. 이해되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이거야. 이 항등식이 말이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뜻하는 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뭔가 도형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거를 K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항등식처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항등식이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항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항등식을 공부했을 때는 이게 항등식이면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쪽도 0이고 이쪽도 0이어야 된다. 이쪽 이런 거였거든. 근데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어떤 식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하나의 항등식으로 만들므로써 이 식이 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자, 하나가 원이고요. 하나가 직선이에요. 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교점이 두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원의 교점, 이 두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제3의 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의 원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원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점이 세 개가 필요하거든. 또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조건 하나를 만족시켜주는 제3의 원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제3의 원은 무수히 많거든. 근데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주어짐으로써 그 원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방금 전에 설명한 항등식의 원리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바로 설명을 해줄게. 자,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선생님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두 원의 교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점이 두 개 있으면 원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 근데 또 다른 조건, 얘는 점이 하나 더 주어졌죠. 요 점까지 하면 점이 결국에는 세 개가 돼서 그게 원이 하나로 결정이 돼.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의미하는 식을 하나씩을 만들어야지. 그 만들어주는 방법이 방금 전에 설명한 항등식이야. 자, 이렇게 한다. 항등식에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뭐 K는 뭐 여기 앞에다 붙어도 상관없고 어디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저기 두 원의 식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물론 이퀄 0은 제외하고 이퀄 0을 제외한 부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식이 바로 뭐냐면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얘도 0이고 그리고 얘도 0이어야 되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의미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있잖아. 이 등식 자체가 바로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을 의미하는 식이야, 이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을 구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
형태를 좀 이해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항등식꼴로 해가지고 K를 포함하는 부분,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두 원의 방정식을 여기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퀄 0은 빼고 넣은 다음에 끝에다가 이퀄 0 한번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항등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조건을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를 지나는데? 1, -1을 지나는 xy에다 대입합니다. xy에다가 1하고 -1을 각각 대입해줍니다.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2가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4가 되죠. 자, -8이 되고요. 이쪽은 3에다가 5, 3이네. 맞나? 3, 5, 4. 자, 더하기 4K가 0이다. 그래서 K는 2가 돼. K가 2 나왔죠? 자, 미안하지만 여기 K에다 2를 대입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다 쓸게. 여기다 쓸게. 3x 제곱에다가 3y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x는 여기 -2x 플러스 2x 사라지고 y는 4y 플러스 -4y 사라지고요. 상수항이 -6 이렇게.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렇게 나온다. 3으로 약분해주면 끝이야. 자, a, b는 각각 0이고요. r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거기 이론 설명이 나와 있을 거야. 그 이론 설명대로 하면 된다. 항등식을 세워주는 방법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내용이 나올 거야. 오늘 요 정도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름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게 원이고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냐면 이게 교점이죠. 요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이 하나 필요했잖아. 방금 전에 있었던 거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의 점이 더 주어졌었지. 근데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야. 왜? 점이 두 개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니까. 바로 요 직선이죠. 요걸 구하는 거거든. 근데 요 녀석에 공식적인 이름이 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현이 있고 호가 있죠. 얘가 현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현이고 얘가 호잖아요. 현이야, 현. 그런데 자, 얘는 말이지. 이 왼쪽 편 원에서도 하나의 현이죠. 오른쪽 편 원에서도 이게 하나의 현이죠. 공통된 현이라고 해서 공통현이에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다른 말로는 공통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직선이 바로 공통현이다. 왜냐하면 자, 얘는요. 아까 여기 K에 관해서 항등식 만드는 거 있었잖아. 그 식에서 K가 -1인 경우가 공통현이 되는 거야. 여기 K가 -1이 아니면 무조건 1이 된다. 그럼 이게 되게 심오한 내용인 것 같아요. K가 -1? 뭔 소리지? 얘들아, 여기가 K인데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가 -1이라는 거죠. 뭐야? 그냥 두 원을 빼는 거야. 두 원을 빼면 공통현이 돼. 너무너무 쉬워, 공통. 왜냐하면 공통형은 직선이잖아. 그런데 두 원을 빼잖아? 당연히 원의 방정식은 양변을 이제 물론 나눠줘야겠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의 방정식을 빼버리면 2차 항은 다 날아갈 거 아니야.
XY에 관한 1차식이 만들어져. 그게 다름 아니라 얘예요. 얘, 공통면.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뺀다, 주어는. 그럼 공통면이 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 어떻게 하라고? 빼, 두 원을. 그냥 암산해. 자,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 그러면 x제곱 y제곱 날라가고 x는 2x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ky가 될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되죠. 됐죠? 이게 공통면이야.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래. 끝났죠? 그러면 직선에서 평행 조건 따져볼까? 3분의 2 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가 같죠? 마이너스 둘 다 없으면 2분의 k가 같고 이쪽 마이너스 5분의 1하고는 달라야 되죠? 이게 평행 조건이죠. 여기서 대각선 k 곱해버리면 k는 3분의 4라는 거죠. 그 정답이 4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통면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접는 문제.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원이 이렇게 있어. 얘가 현이죠. 지금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알려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에다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2등분을 한다라는 현의 성질을 갖고 있어. 여기 같거든.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지금 한참 배우고 있을 텐데, 요거 반지름 우리가 뭐 알 수 있을 거야, 반지름. 그 다음 이 길이도 알 수 있어. 뭐냐면 이 길이는 이 현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분의 절대값 공식. 그걸 구할 수 있어. 그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얘를 구하면 그거를 2배 하면 그게 현의 길이가 된다. 정리하면 그래. 자, 이 문제를 볼까? 지금 PQ의 길이를 물어봤죠? 자, 접었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뭘 해주냐면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가상의 원이 있겠죠. 왜냐면 이쪽을 접은 거기 때문에 이 점선하고 얘랑 똑같거든. 얘도 원의 일부분이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원이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동그라네. 그 다음에 이 원하고 지금 이 원하고 같은 원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원이야.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반지름이 같다고. 이게 반지름 3이니까 얘도 반지름 3이야. 그 다음에 여기 X축에서 접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여기서 그대로 3만큼 올라가면 여기가 중심이겠죠. 중심이 뭐겠니? 지우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3.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고 반지름 3인데 X축에 접하는 거 똑같이 3이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 얘 알 수 있지 않니? 얘는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반지름도 3이니까 여기 9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됐죠? PQ는 대체 뭐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거 아니니? 공통면 아니야? 이 원과 이 가상의 원과 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의 공통면이야. PQ. 그래서 얘가 공통면이야. 어떻게 구한다 해서 공통면? 지구상에서 구하기 가장 쉬운 도형이라고 했죠? 그냥 두 원을 빼라고 했죠. 두 원을 빼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니 연립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 개 연립시키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X제곱 나올 것이고 Y제곱 나오겠죠? 걔가 9야. 여기 9, 9 없어지는 거야. 연립시키면. 그래서 남는 게 이거다. 2X하고 마이너스 6Y하고 상수하고 여기 1, 여기 9 더해서 10 2로 약분해주면 X 마이너스 3Y 더하기 5가 여기. 뭐가? 저 파란색 공통면의 방정식이 얘다.
자, 구해야 된다. 공통연의 방정식. 왜냐하면 지금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간다. 요 공통연이 x-4y 더하기 5는 0이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현의 길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냥 이 현의 길이 구하면 된다. 자, 구해보자. 원의 중심하고 현을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이 이렇게 돼. 그럼 2등분이야. 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얘를 여기다 확대하지. 자, 얘는요, 반지름이야. 3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문제인데 이 길이는 구해야 된다. 뭐냐면 0,0이죠?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거든요. 얘가 직선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거죠. 루트분의 절대값. 루트 안에는 요 x의 제곱, y의 제곱이 들어가는 게 10이겠죠? 절대값 안에는 이거를 0,0을 여기다 대입해서 5가 들어가겠죠. 이거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루트 10이 되겠죠. 오, 예. 여기가 2분의 루트 10. 자, 숫자는 더럽긴 하지만 피타고라스를 써서 얘를 한번 구해볼까? 자, 9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죠. 빼주면 2분의 13이야. 그럼 2분의 13에다가 루트를 붙인 게 루트 2분의 루트 13. 2분의 루트 16 유리화하면 26. 됐죠? 뭐가 2분의 루트 26이냐? 요거 절반. 현의 길이는 이거의 2배이기 때문에 2를 없애주면 루트 26입니다. 뒤에 보면 공통현의 길이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현의 길이를 구하는 유형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뭐 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도록 하고 숙제를 어디까지 풀어가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780) 184페이지까지